NIB 초대석입니다. 봄을 앞두고 기온 차이로 인한 감기 몸살이나 알러지 비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황병천 인천시 한의사회 회장님을 모시고 환절기 질환과 예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봄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꽃샘추위도 있고 그런데 이 환절기 우리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텐데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올 때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네, 뭐 요즘처럼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게 되면요, 폐나 기관지 계통의 질환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알러지성 이제 비염인데요.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황사 같은 이런 미세먼지나 또 꽃가루 같은 것들이 많이 날리면서 비강점막이나 구강점막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알러지성 증상들이 조금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천식이나 뭐 비염이나 아토피성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보통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하얀 콧물이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콧물이 흐르면서도 코가 막히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재채기도 발생이 되고요. 요 세 가지를 알러지성 비염의 3대 증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심해지면 눈 주변이 많이 가려워지는 알러지성 결막염 또는 네. 알러지성 천식도 이제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가 많이 막히게 되면 후각신경이 좀 둔화되기 때문에 입맛을 많이 좀 잃어버리게 쉽거든요. 네. 그러면 식욕부진에 빠지기 좀 쉽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 숨을 못 쉬게 되면 구강으로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밤에 충분한 숙면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계속 입으로 숨을 쉬다 보면 안면도 약간 변형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장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알러지 비염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제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봄철에 네. 또 환절기에. 근데 이거 뭐 예방법이나 뭐 치료 방법 같은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알러지의 원인은 크게 뭐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뭐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데 뭐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는 집안 환기를 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의 어떤 침구류도 깨끗하게 청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도가 낮아지고 몸이 차지게 되면 이런 알러지 증상들이 조금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좀 목을 보호한다든가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증상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증상은 악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면역력을 위해서 피로를 잘 풀어준다든가 뭐 스트레스를 좀 개선시켜준다든가 그런 노력들도 좀 하셔야 되고 또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한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집에서 알러지 비염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뭐 한방차라든가 뭐 집안에서 흔히 이렇게 체질을 바꾸기 위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증상이 심하면 먼저 뭐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먼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예방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저는 이 생강차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강은 뭐 구하기도 쉽고 생강의 한의학적인 약성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음식이기도 하고 약재로도 쓰기도 하고요. 또한 생강은 또 감기 초기에도 많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강차를 드시는 것도 알러지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 회장님은 지금 인천시 한의사회 회장님을 역임하면서 네. 또 한의원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인천시 한의사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 한의사회는 크게 세 가지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제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산하에 16개 시도 지부에 한의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 광역자치단체.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광역시 한의사회가 여기에 해당이 네.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에
각 구마다 한의사회가 따로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남구 한의사회, 연수구 한의사회처럼 각 분회가 있습니다. 각 세 가지 단체마다 각각의 역할은 뭐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인천광역시 한의사회는 인천시청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인천의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에 같이 참여를 하고 또 그런 의료 사업에 많이 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천광역시 한의사회는 회원의 이익을 도모를 하고 또 한의학 의권 수호를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회원 간의 교류와 유대 강화를 위한 그런 기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사회적인 참여 의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봉사활동이나 그런 의료, 한의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인천 한의사회에서 진행했던 사업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크게 5가지 정도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2011년부터는 이제 한방 난임 사업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저희가 선수촌에 들어가서 선수촌 진료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인천 그 각 전역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동구 하평동에 뭐 성원의 집, 뭐 남구의 뭐 은혜의 집, 또 남동구에 그 탈북자 단체를 위한 의료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연수구에 사할린 동포를 위한 그런 의료봉사를 인천 전역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그 저희 한의사회 회원의 날 행사를 좀 했었는데요. 약 그 한의사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해서 약 400명 정도의 회원들이 모였고요. 또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한 200명 정도 초대를 해서 문학 경기장에서 같이 야구를 관람하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회원들 자녀들이 애국가도 부르고 또 야구장 식전 행사도 같이 하고 또 우리 시구는 초대 그 한의사 회장님께서 시구를 같이 해주셔서 행사를 많이 좀 빛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일은 그 한중 FTA 때문에 그 산동성에 있는 UA시와 인천시와 그 경제협력 시범 지역구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산동시 유해시로 건너를 가서 그 유해 중의사 협회와 저희 인천시 한의사회 협회가 그 성어 교류를 위한 MOU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네,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그 외 한의원 운영하시는 한의사님들이 또 이렇게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그러면은 딱딱한 거에서 벗어나서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뭐 항상 봉사를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건데요. 봉사를 하면 저희도 얻는 게 더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최근 그 한방의 세계화 이런 것이 지금 화두인데요. 지금 지난 2014년 아시안 게임 때 그 한의사회에서 뭐 참여를 하고 또 의료 활동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동안에 그 국내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스포츠 대회에 한의사들이 선수들을 많이 이제 치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가대표의 팀 닥터로도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제 아시안 게임 같은 큰 국제 행사에는 저희들이 선수촌에서 이제 공식적인 진료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외국인들한테는 그 한의 진료가 좀 낯선 치료거든요. 네. 그래서 인정받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지난 14년도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 선수단뿐만 아니라 임원들까지 모두 진료를 담당을 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에 그 중국에 있는 중의사들이 공식적으로 진료를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인천에서는 공식적으로 진료를 했다는 거에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그 선수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선수들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도핑이거든요. 네. 근데 침 치료하는 거는 도핑에 관련이 없고 왜냐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핑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아주 칭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조직위원회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요번에 지난 여름에 있었던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한의사들이 선수촌에서 진료를 했고
다가오는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도 저희 한의사들이 선수촌에서 아마 진료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남아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류 열풍이 좀 많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저희 한의사들이 세계로 진출을 하고 또 한의학이 또 세계로 뻗어나간다면 국가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네, 그런 역사적인 자리에 저희 인천광역시 한의사회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고요. 또 그 현장에 제가 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쁩니다. 네, 그동안 많은 이 활동들도 하셨고 또 이 우리 스포츠 행사에 우리 한의사 회원사들의 또 우리 한의사님들의 많은 활약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방 난임 사업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좀 다소 생소한데 어떻게 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과거에는 임신하기 이제 힘든 경우를 불임이라고 용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불자란 용어가 좀 너무 부정적인 용어라고 해서 예. 좀 어렵다. 그래서 난자를 써서 요즘에는 난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업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2011년도에 전국에서 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이제 인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약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그 당시에 임신 성공률은 약 13.9% 정도가 나왔습니다. 치료는 이제 한약을 썼고요. 침과 뜸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의 주 목적은 산모를 건강하게 하고 또 그 자궁 환경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데 주 목적을 두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한방 난임 사업의 어떤 의의를 좀 돌이켜 보면요. 네. 첫 번째, 그 난임 부부들은 여러 가지 치료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도 산부인과에서 어떤 보조 생식술 시술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보조 생식술 시술의 성공률이 좀 답보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 한방에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새롭게 알려짐으로써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온 거니까 네. 난임 부부에게는 큰 또 희망이 될 수가 있고요.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보조 생식술을 하고 나면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심합니다. 네. 환자 병원에서 몸이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합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약을 통해서 체력과 원기를 이렇게 올려주면 나중에 또 그런 시술을 받을 때 치료 성공률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뭐 난임도 난임이지만은 우리 저출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뭐 인구가 자꾸 감소해 가는 이런 부분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네. 그 이 한방 난임 그 시술법이나 이런 부분 치료가 어떤 그 우리 저출산 극복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게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럼요. 물론 이제 저출산의 문제가 뭐 경제 불황이나 뭐 청년 실업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도 되지만 네. 또 전체적으로 결혼 연령기가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산으로 인한 문제 또 도시 생활에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져 있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문제에는 그 한약전 치료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인천광역시 한의사에서는 그 2011년도에 인천시청과 각 구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계양구, 서구, 그 다음에 남동구 3개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에서 처음 실시해서 성공률이 좋아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같이 난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성공률을 보면요. 그 양방의 그 보조 생식술 시술이 약 20%에서 25%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한방으로 치료했던 성공률은 요즘에는 최대 35% 정도 성공됐다는 그런 보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양방적인 치료 방법과 한방적인 치료 방법 성공률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비용을 따져보면 보통은 이제 보조 생식술 시술할 때 인공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체외 수정을 하고 이렇게 보통 거쳐갑니다. 그리고 몇 번씩 하는데
인공수정은 그 한 번 하는데 한 50만 원 드는데 한 3번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네. 보조 생식술은 한 6번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게 회당 60만 원에서 한 1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 다 따지면 뭐 4, 500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했던 그런 이제 사업은 약 3개월에 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좀 큰 혜택을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율이나 또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저출산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임신하기 좋은 이제 체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서 체질 개선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앞으로 그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요. 또 그런 우리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최근 뭐 그 언론에서 또는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한의 사회에서 뭐 의료기기 관련해서 의사회와 이제 대립 관계가 있는데 인천시 한의사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에 뭐 의견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천광역시 한의사회에서는 현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그 한의사라는 제도가 중국에도 있는데요. 중국에 있는 이제 중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저번에 이제 유해를 갔을 때 그쪽에 계시는 이제 중의사 관계자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은 의사가 의료기기를 못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번에 노벨상 받으셨잖아요, 중국에서요. 그 이유가 현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까지 탔다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지원을 한다면 아마도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의사에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쓸 수 있다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뭐 가장 다빈도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발목 삐면 뭐 한의원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발목을 삐면 뭐 실은 골절이나 이런 경우는 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단순 염자가 더 많은데 근데 골절을 확인하려면 그거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환자가 왔을 때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진료 기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환자들이 한의원에 왔을 때 이제 좀 의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갔다가 다리도 아픈데 몸도 불편한데 또 딴 데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괜찮습니다. 그럼 또 다시 또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동의 불편함도 있고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했기 때문에 진료비도 또 이중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또 손실도 많습니다. 이런 걸 따져본다면 같은 장소에서 진단도 내리고 치료도 받는다면 환자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그 조선시대 때 이제 허준이라는 유명한 명의분이 계셨죠. 네. 그 시대 때 만약에 엑스레이가 있었더라면 그분은 과연 그걸 안 썼을까요? 분명히 썼겠죠. 네. 그분은 사람 몸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뭐 수술도 하고 해부도 했다는 얘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현대 의료기를 써서 환자를 진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환자도 도움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앞으로 합의점을 잘 찾아서 우리 환자들 또 국민들이 편한 그런 의료진들이 되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인천시 한의사에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좀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한의학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환의 다양성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할 예정이고요. 지금처럼 많이 해왔던 난임 사업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의료 봉선을 조금 더 많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의료 봉사와 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계시는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실시할 거고요. 이런 그 의료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한의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우리 한의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그 작년 2015년도에 그 의미 있는 결과물이 2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그 한방 의료 실태를 조사를 했더니 약 91.1%가 치료에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셨고, 또 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92.6%가 만족한다라고 이제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타 의료 단체에 비해서 아주 월등한 1위거든요. 높은 거죠. 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이렇게 치료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 만족도도 높은 그런 우수한 이런 한의학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한의학이 되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또 우리 인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의사회 또 우리 한의는 옛날부터 우리가 그 조금 아프고 그러면 삐끗하면 이제 침 맞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좀 더 우리 국민들하고 친숙하고 더 가까운 그런 한의원 의사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의사회에 앞으로 널리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